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논란이 됐던 2주택자 전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분야는 전면 개방보다 일부만 개방키로 했습니다. 한국 GM이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우크라이나발 악재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증권부의 김창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1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07% 내린 2019.42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추락했다는 소식에 미국 및 유럽 증시가 일제히 내리면서 코스피 지수도 장중 0.7%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추가 매물을 내놓지 않고 개인이 꾸준히 매수하면서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한 채 장을 끝냈습니다. 나중역 현대증권연구원은 여객기 사고 특성상 책임 소지가 명확하지 않고 정치적 파장이 작아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5억 원, 82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개인이 1279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이 3.55% 하락했고 건설업, 유통업 등도 내렸습니다. 의료정밀, 운수창고, 통신업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네이버 등이 올랐고 현대차, SK하이닉스 등은 내렸습니다. 이마트의 편의점 진출 소식에 경쟁사인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정부의 지분 매각 시도 소식에 3% 넘게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24% 오른 560.26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4원 오른 1029.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는 8월 IFA 도입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증권사들이 오는 8월 IFA 제도 도입을 앞두고 상품 판매 채널 확대를 위해 IFA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IFA는 특정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모든 회사의 상품을 자유롭게 자문해주는 독립투자 자문업자입니다. 증권사들은 제휴를 한 IFA가 자사상품을 추천 권유할 것을 기대하고 예비 IFA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판매사로부터 자유로운 투자 자문이라는 IFA의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들은 독립법인 보험 대리점, 즉 GA와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등을 대상으로 IFA 지원책을 제시하며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 증권사는 최근 강남에서 연 GA 대상 설명회에서 교육과 영업 및 비용 지원, 그리고 다양한 복지제도와 포상제도가 담긴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IFA 지원제도로 제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 나선 증권사 직원은 일본과 미국에서는 IFA가 특정 증권사와 계약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IFA의 약점인 낮은 신뢰도와 전문성을 증권사 제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상당수의 GA들은 증권사의 이러한 제안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한 GA 법인 소속 관계자는 GA 직원 중 일부는 IFA 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IFA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증권사와 제휴를 맺으면 교육, 복지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뢰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증권사의 이러한 활동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모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모든 판매 채널을 다 합쳐도 대형은행 하나만도 못한 상황에서 IFA 제도는 증권사들이 판매 채널 확대를 위한 마지막 카드라며 GA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것처럼 증권사도 IFA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될 경우
IFA는 제휴나 계약을 맺은 증권사의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아 독립성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결국 IFA 제도가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기후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 GA 소속 관계자는 하나의 IFA 법인이 여러 증권사와 제휴를 맺어 다양한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자문 또는 추천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 상품에 의존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행법상 한 명당 한 회사만 계약하는 투자권유 대행인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금융당국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독립성을 어느 수준까지 부여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8월 제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업종 전반의 의견을 취합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김창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쌀 농가의 보호를 위해서 300에서 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수입 물량이 과도할 경우 특별 긴급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쌀 시장을 개방한 이후 쌀 관세율이 감축 철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결될 모든 자유무역 협정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 제외할 것이라며 향후 이뤄질 각종 협상에서도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가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논란이 됐던 2주택자 전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주택자 전세 소득 과세를 철회하기로 여당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소득은 지금처럼 3주택자 이상만 과세 대상으로 남게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이지만 그동안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춰 값싼 월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은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대거 전세로 돌릴 경우 월세가 뛰어 월세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 협정의 서비스 투자 분야는 전면 개방보다 일부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한중 FTA 제12차 협상 결과 서비스 투자 분야는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방을 많이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해왔지만 이번 한중 FTA 12차 협상에서 중국 주장대로 협정 발효 시 서비스 투자 분야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협정문을 전환하고 개방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한국GM은 어제 열린 제18차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 직원들은 실질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는 큰 폭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GM 관계자는 회사에서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관련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생산 차질 없이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는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은 다른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롯데가 서울시에 제1롯데월드 임시개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시가 이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면서 결국 제1롯데월드 임시개장은 보류가 됐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을 사회부 정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서울시에서 제1롯데월드 저층부의 3개동의 임시개장을 불허했다고요? 예, 불허했습니다. 롯데 측에서 지난달 9일에 롯데월드 저층부 에비뉴에동, 캐주얼동, 엔터테인먼트동 세 곳에 대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를 검토한 지 40일 만에 서울시가 임시 개장을 반려한 상황입니다. 시는 이날 세 동이 개장하면서 빚어지는 잠실 사거리 교통 문제,
그리고 123층 타워동 안전사고 문제, 재난 대비 문제에 대해서 롯데 측이 충분히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여기고 보완 대책을 요구하면서 반려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시에서는 승인 결정에 앞서서 시민 자문단을 선정해서 4차례에 걸쳐 이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이나 교통난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 예상했던 결과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시에서는 이 롯데 측의 임시 개장을 위해서 어떤 선결 과제가 필요하다고 했는지요? 예, 시에서 내놓은 보완 대책의 상당 부분이 사실 안전성 문제보다는 교통난 해소에 집중됐는데요. 시에서 대한교통학회에 용역을 주고 잠실 사거리 일대 교통량을 분석했는데 제2롯데월드 저층부가 개장하고 나면 유동인구의 최대 20만 명이 몰리고 교통량은 현재 10,000대에서 37,000대까지 증가할 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4배에 달하는 교통량인데요. 이를 위해서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고 택시 정류소, 관광버스 승하차 공간 확보 공사를 비롯해서 교통유발 분담금 부과 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내놓지 않는 이상 지금의 교통난 증가 상황이 크기 때문에 올해 내에 교통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따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말미를 줬습니까? 예, 사실 그 부분이 애매한데요. 시는 개장 시기 또한 롯데 측에 달렸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의 경우 이제 이 기한을 따로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롯데의 보완 의지, 역량 등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롯데 측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럼 롯데 측에서는 당연히 임시 개장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음직한데요. 자,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예,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더라도 롯데 측에서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올해 초에 저층부 월드몰에만 직원을 1,000명 뽑아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입점하는 명품관 매장, 식당과 영화관까지 총 1,000여 개에 달하는 매장이 기약 없이 입점을 미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도 피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 측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롯데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롯데 측이 상당히 난감하겠습니다. 예, 안전 문제가 아무래도 화두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롯데 측이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임시 사용 승인은 시에 달린 만큼 제2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물산 측에서는 재승인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롯데 관계자는 제가 이날 접촉한 분은 최대한 보완책을 빨리 해결해서 한 달 안에 다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 개장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올해 안으로 임시 사용 승인 허가가 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정혜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두커피 하면 기분 좋은 향이나 맛과 더불어서 여유로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커피 전문점에 막상 가보면 한참이나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등 여유로움과는 좀 거리가 먼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커피 고유의 향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인스턴트 원두커피를 찾는 사람이 요새 들어서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훈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상업지구.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의 손에 어김없이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마신 커피는 평균 298잔.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65일 매일같이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인들이 커피 사랑에 점심시간 커피 전문점 안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직장인들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커피 전문 브랜드에서 커피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산대 앞은 이미 주문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기다림에 지쳐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을 하는 데만 6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구매하는데 무려 13분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하루 한 번 느낄 수 있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직장인들에게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은 아깝기만 합니다. 기다리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유명 커피 전문점의 3,8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의 원가는 150원 정도입니다. 소비자들은 매장 임대료와 인건비, 마진 등으로 나머지 3,650원을 더 지불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과 번거로움 때문에 최근에는 저렴하고 아무 때나 바로 즐길 수 있는 인스턴트 원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사무실에 들어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즐기는 인스턴트 원두 커피 한 잔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동료들이랑 같이 인스턴트 원두 커피 타 먹으면서 그렇게 동료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국내 대표 인스턴트 원두 커피 한 포의 가격은 300원 내외. 믹스커피에 비하면 비싼 가격이지만 커피 전문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인스턴트 원두 커피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처음 발매를 했고요. 2012년까지 누적 판매량 2억 잔을 판매하였고 2013년에는 2배 정도 늘어난 4억 잔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서 올해 상반기까지 2억 4천만 잔을 판매하였습니다. 원두 커피향과 함께 오가는 점심 한때의 정겨운 대화. 커피 한 잔 속에 위안이 있다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빌리 조엘의 말처럼 인스턴트 원두 커피가 바쁜 일상 속에 여유로움과 위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이었습니다. 이 봄날 특수를 노린 유통업계의 경쟁은 이에 따라서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정혜린 기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보양 음식이 대형마트 진열대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초복을 맞아 보양 음식을 찾는 고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 최근 지속되는 더운 날씨에 전년보다 이렇게 보양식 상품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저희는 고객 수에 맞춰서 다양한 복 관련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롯데마트는 닭고기 전문업체 하림과의 사전 기획을 통해 총 30만 마리의 삼계탕용 생닭을 시중가 대비 40%가량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고, 홈플러스는 삼계탕 재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주부들을 위해 닭 한 마리와 인삼, 대추, 밤 등의 재료를 한 팩에 담은 패키지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TV 홈쇼핑 업계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CJ 홈쇼핑은 온라인몰을 통해 복날은 간다 기획전을 진행하고, 현대 홈쇼핑은 삼계탕, 곰탕, 갈비탕 등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보양식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또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는 하루에 삼계탕용 닭 500마리를 한 마리당 100원에 판매하는 이색적인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월드컵 특수를 노렸다 실패한 프랜차이즈 업계도 복날 특수로 만회하겠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세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상반기에는 세월호 사태나 월드컵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등 매출이 저조했기 때문에 복날을 맞이해서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하반기 매출을 상승시키고자 이번에 오복치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굽네치킨은 3개죽과 함께 제공되는 오븐에 구운 복날 영양치킨을 출시하고, 도미노 피자도 모바일 스페셜 복날 세트를 내놓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도 복날 특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불경기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이벤트로 복날 특수를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혜림입니다. 네, 이 장기화되고 있는 해운업계의 불황 여파로 컨테이너선 등 주력 선종의 발주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지만,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은 이 대형 해영 플랜트 및 LNG선, 쇄빙선 등을 대거 수주하면서 돌파구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소식을 정창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달 초 국내 조선업계의 모처럼 수주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에 필요한 쇄빙 LNG선 일괄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만년빙으로 덮여있는 러시아 서시베리아 야말론의 네츠구에 있는 야말반도에서 천연가스를 채취해 생산, 운반하는 사업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장비인 쇄빙 LNG선 15척을 모두 수주하기로 하고, 지난 3월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10척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할 쇄빙 LNG선 아크7 아이스 클래스는
두께 2m가 넘는 얼음층이 낀 북극 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으로 15척의 가격은 총 50억 달러, 한화로 5조 원에 달합니다.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이 해양 플랜트를 무기로 조선업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현대중공업도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2조 원 규모의 해상유전 프로젝트를 단독 수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시에서 북서쪽으로 131km 떨어진 나스르 해상유전지대에 각종 원유 생산 시설을 설치해 하루 22,000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65,000배럴로 3배 가까이 증산하는 공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해상유전 개발업체 아마드 옵코사로부터 고정식 해양 플랫폼 4기와 200km 구간의 해저 케이블 설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은 수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이 중동에서 수행했던 공사들에 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가 이번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최근 유럽 지역 선사로부터 탱커 3척을 4,500여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의 가격은 한 척당 약 1,500억 원에 달해 초대형 원유 운반선 가격인 1,000억 원보다 50%가량 비싼 선종입니다. 세계 해양 플랜트 시장은 2030년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영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수주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